신경이 눌리는 건데, 이 신경이 더 이상 안 눌리려면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이 좀 강해져야 돼요. 허리 아픈 사람들 복대 하잖아요. 복대 짠 하면은 통증이 한 반 이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 복대가 진통제도 아닌데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복대로 쫙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대 차고 좋아진다는 뜻은 근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복대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근력이 약해지겠죠. 근력이 더 약해져요. 이 처방이 척추관 협착증에 아주 효과적이고 적합한 처방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든다 해서 누구나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력이 약해지고, 약해진 결과로 척추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약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외에서 약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주변에 지금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약초가 허리 아플 때, 또 뭐 무릎 아플 때도 쓸 수 있는 약초인데, 저는 초점을 척추관 협착증에 맞추고 싶습니다. 주변에 이 질병 진단 받으신 분들 꽤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병원에서 일단은 심하지 않으면 뭐 물리치료, 그다음에 뭐 침 맞기도 하고 주사 맞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심하면은 시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시술을 해도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먼저 약초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저 뒤에 보이는 저게 뭐죠? 땅두릅이잖아요. 땅두릅의 뿌리를 약으로 쓰거든요. 근데 뿌리 이름이 뭐죠? 약 이름으로? 독활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게 많습니다, 여기. 근데 이 독활은 사실은 우리 조상들 입장에서는 관절 아플 때 또는 근육 통증이 있을 때 많이 사용했던 약초이고, 특별히 인체 하체 쪽, 그러니까 허리를 포함해서 하반신 쪽에 통증이 있을 때 많이 썼던 약이에요. 그런데 이 독활이 들어간 처방 중에 독활 기생탕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자, 독활이 일단 처방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생은 어디서 따왔을까요? 상기생. 맞아요. 우리 PD님이 진짜 날라다니네, 이제 날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겨우살이 아시죠? 겨우살이를 상기생, 뽕나무에서 나오는 겨우살이를 상기생, 그리고 참나무에 나오는 겨우살이를 곡기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생에서 따와서 독활 기생탕이라고 이제 처방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처방이 척추관 협착증에 아주 효과적이고 적합한 처방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든다 해서 누구나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력이 약해지고, 약해진 결과로 척추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이 두툼해져 가지고 척추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다리 저리고, 맞아요, 마비감이 생길 수 있고, 물론 통증도 동반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치료하기 어려워요. 이 경우에 서두 얘기했다시피 물리치료 받고 침치료 받고 해도 좋아지나요? 잘 안 좋아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사실은 전문적인 운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 증상은 신경이 눌리는 건데, 이 신경이 더 이상 안 눌리려면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이 좀 강해져야 돼요. 허리 아픈 사람들 복대 하잖아요. 복대 짠 하면은 통증이 한 반 이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 복대가 진통제도 아닌데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복대로 쫙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대 차고 좋아진다는 뜻은 근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복대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근력이 약해지겠죠. 근력이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당장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악화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치료를 하려면 복대하지 말고 내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트레이닝을 좀 받으셔야 돼요. 좀 힘드시더라도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유튜브 보니까 이거 허리 근육 운동하는 방법 여러 사람들이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좀 보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보완요법 중에 하나가 약초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땅두릅의 뿌리인 독활이고요. 왜냐하면 독활은 근력을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동시에 염증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거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약해졌어. 그래서 척추 뼈에 가해지는 힘이 막 강해져. 그러면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거기 그 부위가 두터워져. 그럼 신경을 막 눌러. 이거잖아요. 근데 이 땅두릅의 뿌리인 독활은 근력도 강화시켜주는 동시에 그 부위에 생긴 염증도 없애줘요. 그리고 이 독활기생탕은 그러니까 독활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는데 이 독활기생탕은 결과적으로 근력을 전체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약이 많아요. 사실은 독활기생탕은 약간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처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딱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독활기생탕을 대한민국에서 아주 가장 많이 지어주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몇 년 전 영상에서 독활기생탕이 이런데 씁니다 했더니 지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간에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 그럼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드시고 좋아진 사람도 있고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한 달 드시고도 정말 좋아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두세 달 드셔도 별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사실 똑같은 약을 줬는데도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안타깝긴 한데 너무 상태가 악화된 사람들은 이걸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기에는 독활기생탕을 드시는 동시에 이 허리 근력 강화하는 운동을 맞춤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운동하기를 싫어해요, 사실. 내가 뭔가 안 하고 병원에서 해줘가지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귀찮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게을리 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가 안 되는 건데, 단언컨대 운동하시면서 부족하다면 독활기생탕 드시고 치료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땅두릅 새순 나물로 먹는 거 아시잖아요. 맛있잖아요. 초장 찍어서 향기도 좋고. 이게 이렇게 컸어요? 예, 그게 이렇게 자란 거예요. 저것보다 더 자라죠. 사실 사람 키보다 더 크니까.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부위는 어디예요? 뿌리입니다. 뿌리 이거 캐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포크레인 동원해야 되는데 저는 몇 번 캐봤는데 더 이상 캐고 싶지가 않습니다. 땅두릅의 뿌리를 차 대용으로 되느냐 물어봤는데 방금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염증을 치료한다는 효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염증을 치료하는 약초들은 기본적으로 쓴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쓴맛을 좀 없앨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 같아요. 차로 드시면 좋죠. 독활도 장기 복용해도 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맛이 괜찮으냐가 문제죠.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